자, 다음에 이제 455번부터는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실 좌표 평면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까지 했던 직선 방정식은요, XY축 있을 때 대충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야. 그래서 자, 기울기, 즉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회전한 각도를 기울기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때 y절편이 어디고 x절편이 어디야. 그죠? 그래서 사실 얘네 두 개의 x절편, y절편은 지나가는, 즉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하나의 정점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점을 0,1, 이 점을 1,0이라고 놓고 보시면요. 우리가 그동안 표현했던 이러한 함수적인 표현이죠. 1차 함수적인 표현에 의하자면, 자, 기울기가 1이었고, y절편이 1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자, 벡터 세계로 한번 편입을 시켜볼 거예요. 자, 벡터 세계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는 어디를 지나는가, 하나의 정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향 벡터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방향 벡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동안까지 써왔던 어떤 이 1차 함수적인 표현에서 직선의 기울기에 대응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어가 아니라 벡터 세계에서는 자, 이러한 벡터가 있는데 너랑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런 표현을 할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방향 벡터는 지금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대로 이동시켜서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이런 위치 벡터로 표현하자면 1,1, 그죠? 이렇게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향 벡터 D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표현을 쉽게 얘기해서 방향 벡터 D 벡터, 즉 위치 벡터로 표현했을 때는 1,1이라는 이런 방향 벡터와 같은 방향이면서 얘도 좋고 얘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0,1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그럼 이 점을 0,1을 반드시 지나가는 점으로서 A라고 하시고요.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잡을게요. 너는 정말 말 그대로 X, Y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눈에 가장 띄는 것은요. AP 벡터와 방향 벡터는 서로 뭐야? 평행 관계야. 즉 AP 벡터와 방향 벡터 D 벡터는 서로 평행이니까 실수 K를 곱했을 때 너네 두 개가 서로 같아? 를 만족하는 실수 K는 존재하겠다. 이게 이제 평행 조건이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내용을요. 시점을 원점 5로 하는 벡터 뺄셈을 이용한 위치 벡터로 분해한다면 5p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이렇게 분해가 가능할 것이고요. 자, 그것은 자, d 벡터 곱하기 실수 k 이런 항등식이 성립하는 실수 k가 존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평행이니까. 자, 시점을 5로 바꿨다는 얘기는 성분적인 표현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OP 벡터 얘기했죠? 종점. 얘는 이제 성분적으로 x, y라는 벡터 마이너스 자, OA 벡터 성분적으로 5,1이라는 위치 벡터로서 표현. 자, 방향 벡터 D 벡터의 성분은 1,1이었으니까 1,1이 되는 것이고요. 실수 K가 이렇게까지 곱해졌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실수 K가 존재해. 이것이 평행 조건에 의한 항등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같은 성분끼리 더 곱할 겁니다. x, y-1은 자, 실수 k배니까 분배 k, k가 되면서요. 자, 같은 성분이죠. x 이꼴 k가 성립하고요. 자, y 올 y-1 이꼴 k가 성립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k 존재하는 실수값으로서 평행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존재하는 이 k 값으로서 이걸 이제 우리가 x와 y의 관계를 연결해준다, 연결해주는 무엇이라고? 매개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매개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맞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는 존재하는 실수 k 값으로 똑같을 것이고 결국 너네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니까 x 이꼴 y-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동일하게 유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얘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한번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벡터 세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첫 번째 방향 벡터 d 벡터를 성분적으로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하나의 점 A, 얘는 정점이거든요. 뭐 1,2도 좋고요. 3,4도 좋고요. 자, 그래서 특정한 점 x1, y1을 지나면서 자, 이 방향 벡터와 동일한 방향을 갖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자, 결국 AP 벡터와 방향 벡터 D 벡터가 자, 서로 무슨 관계다? 평행 관계다. 자, 이 얘기는 AP 벡터 이꼴 방향 벡터 D 벡터의 실수 K를 곱했을 때 이 식이 그죠? 성립하는 실수 K가 존재해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뺄셈을 이용해서 위치 벡터로 분해 OP-OA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D 벡터 곱하기 K가 되면서 자, 평행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K는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OP 벡터는 성분적으로 자, X, Y에 대한 표현이고요. 자, OA 벡터는 여기가 이제 시점이자 원점이 오니까요. X1, Y1이 됩니다. 자, 그것은 D 벡터의 실수 K를 곱했으니까요. AK, BK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성분끼리, 즉 X-X1, Y-Y1은 자, AK, BK로서 자, 그렇군요. X성분 X-X1 이꼴 AK 양변 A로 나눕시다. 자, Y성분이죠. Y-Y1 이꼴 자, BK 자, 양변 B로 나눕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K값과 K값은 이 식을 만족하는 존재하는 실수 K값으로서 같은 값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K값은 동일한 값으로서 X와 Y의 관계를 지금과 같은 조건 만족하는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 변수, 즉 A분의 X-X1 이꼴 자, B분의 Y-Y1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 세계에서는 지금 같은 이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걔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2분의 x 플러스 5 이꼴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1이야. 물론 항등식 정리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가 2y 마이너스 2. 즉 자, 2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3이니까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대충 보시면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3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 정도 가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A, B가 이 직선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방향 벡터로서 자, 2, 마이너스 3 요 정도 나가는 2, 마이너스 3이 방향 벡터고 자, 마이너스 5, 1 즉 마이너스 5, 1을 지나는 그죠? 마이너스 5,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같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문제로 좀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평면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이 점이 지나지고 얘가 이제 방향 벡터니까 얘가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직선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정점의 역할이고 자, 이것이 이 직선의 기울기 역할,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방향 벡터가 되겠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요. 그래프상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시면 자, 마이너스 2,3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1, 마이너스 5는 지금 이러한 방향 벡터, U 벡터라고 표기를 했네요. 자, 이 점 지나면서 너랑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연습을 하셔요. 이 점을 임의의 점 px, y고 자, 이 점을 정점 A라고 보시고 AP 벡터와 지금 제시된 방향 벡터 U 벡터가 서로 평행이니 너의 실수 K를 곱하는 값. 그죠? AP 벡터와 서로 같음이 만족되는 실수 K가 존재해. 자연스럽게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분해. 자, U 벡터 곱하기 실수 K고요. 성분적인 내용 보실까요? X, Y입니다.
자, 마이너스 2,3이겠고요. u 벡터의 성분 방향 벡터죠. 거기다 k까지 곱해버릴게요. k, 마이너스 5k가 성립해야 돼. 자, 좌변 보시면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자, 그것이 k, 마이너스 5k여야 돼. 자, x 플러스 2가 k여야 되고요. 자, y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k니까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k 동일합니다. 두 개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 변수고요. 자, 1분의 x 플러스 2로 쓰시면 더 좋아요. 자,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고요. 그랬더니 B가 x좌표에 a 그리고 y좌표에 마이너스 2가 대입돼서 성립되더라. a 플러스 2는 지나간다는 얘기니까요. 1이다. 자, 이 값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얘 이렇게 지금 정의대로 좀 연습을 하셨다면 자, 이제는 형태에 맞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방압표 평면 그리시고 자, 보시니 방향 벡터가 1분의 y니까 4,1 리가 방향 벡터가 되고 마이너스 5,0 여기 있는 요점 지나면서 너랑 같은 방향을 갖는 직선이 되겠지. 이해하셨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빼시고요. 분모 1 숨어 있으니까 앞에 붙었던 마이너스를 분모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2분의 y 마이너스 4. 자, 좋습니다. 마이너스 1,2 여기쯤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방향 벡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4를 지납니까? 자, 너랑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이 직선이 너일 거야. 이 얘기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랬을 때 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찾자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한 등씩 푸셔도 되지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굳이 왜 여기에서 방향 그 평면의 방정식에서 이 벡터 방정식을 도입하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공간 벡터, 공간 도형에서 이제 따지는 그러니까 평면 XY축이 아니라 XYZ축까지 따지는 공간 도형에서의 벡터를 따지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간상에서는 기울기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기준이 되는 그런 방향 벡터를 놓고 공간상에서 직선이나 평면 그리고 구애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을 도입시킨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평면상에서는 이 벡터 방정식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XY축에서 놀고 있었던 기울기나 절편을 가지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나 그냥 원의 방정식이 훨씬 더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공간 벡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살려놨네요.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 찾는 식은 결과적으로 이제 너랑 이제 너의 교점을 그냥 연립해서 그냥 푸셔도 돼요. XY 찾는 과정.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얘기냐면 얘의 값은 결국 k라고 이제 너의 값은 너의 값 같고 너의 값을 그냥 k라고 하고 너의 값과 너의 값 같을 건데 너 m이라고 할래. 사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두 개의 xy 좌표가 연결됐었던 이런 형태가 벡터 방정식이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5는 4k가 되고요. 지금 얘는 곧 m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m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더해 보시면요. 그죠? 소거될 거 소거되고 4k 플러스 m이 7이다 이렇게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y 꼴 k고요. 자, 여기 보시면 y 마이너스 4는 2까지 곱해서 2m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뺄 겁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뺄게요. 아니, 그냥 이 밑으로 빼는 게 낫겠네요. 빼시면 k 마이너스 2m은 빼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돼요. 첫 번째 식에 2배 시키면 8k 플러스 2m은 2배니까요. 14가 되고요. 자, 그대로 두 개를 더해보시면 없어질 거 없어지고요. 9k가 18. 자, k는 2가 나오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m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k가 2가 되겠다는 얘기는 4분의 x 플러스 5가 2가 되고 싶다. 양변 4 곱해서 8 이꼴 x 플러스 5가 되고 싶다. x 이꼴 3 이게 교점 x좌표 되겠다 이 얘기예요. 매개변수를 통해서 y좌표도 마찬가지로 구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서술형이 아닌 이상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1차 함수 내용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뭐야, 왜 자꾸 이래? 뭐니? 아이고, 잘 잘못했네요. 아이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벡터 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직선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얘 좀 정리해 볼게요. m분의 x-2는 마이너스 1분의 y-3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3분의 x 플러스 5는 y-7로 정리를 하셔야 되죠. 됐죠? 지금 그 느낌적인 느낌 뭐냐면 너는 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 벡터 D1 벡터라고 할게요. 자, m,-1, 그죠?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역할,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를 결정하는 방향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를 자, D2 벡터로서 3,1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얘는 2,3을 지나고 방향이 얘랑 평행한 직선이 될 거야. 자, 얘는 두 번째는 뭐 미정될 수가 없으니까 더 명확하죠. 3,1이 방향 벡터가 되고 마이너스 5,7을 지나면서 너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선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너가 갖는 방향성은 대충 이렇게 볼게요. D1 벡터로서 존재할 것이고 그 방향성은 지금과 같아 라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D2 벡터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을 걸 3,1이야. 자, 이때 두 직선이 평행이 아닌 이상 혹은 일치하지 않는 이상 사이각을 가질 텐데요. 그 중에 예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하네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너를 그죠? 여기다 쓴 거를 여기로 옮길게요. 어쨌든 네가 지금 D2 벡터 방향성이잖아요. 네가 D1 벡터고 사이각탕 보니까 그냥 내적하시라는 얘기죠. D1 벡터 내적 D2 벡터는요. 절대값 D1 벡터 곱하기 절대값 D2 벡터 곱하기 사이각 코사인 세타인데 45도래. 자, 그런데 그것은 성분적인 내적으로서 3,1 내적 m,-1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너네 두 개는 서로 같아 라는 얘기고 D1 벡터의 절대값은 0,0 위치 벡터니까 0,0에서부터 너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 10이고요. 자, D2 벡터는 0,0에서 너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인데 그것은 3m-1과 같아.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양변 제곱만 하시면 m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죠. 그걸 만족하는 양수 n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똑같습니다. 보시면요. L1, L1이란다. L방정식 방향 벡터만 볼게요. L1의 방향 벡터. D1이라고 할게요. 자, 2,1인 거 확인되시죠? 자, M직선의 방향 벡터를 D2 벡터로 할게요. 자, 방향 벡터 마이너스 1,2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자, 직선 M직선의 방향 벡터는 D3 벡터라고 할게요. 자, 방향 벡터 2라고 보시면 안 되죠. 분자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B라고 볼 겁니다. 자, 문제는 1번 L과 M이 수직이다. 즉 D1의 방향과 D2의 방향이 수직이므로 내적하면 0 나오겠다는 얘기고요. 자, 직선 L은 너랑은 수직이지만 너랑은 평행이야. 즉 너랑은 평행이야. 자, D1 벡터와 D2 벡터는 둘 중에 아무데나. 그런데 지금 얘는 이제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실수 K를 곱해서 너네 두 개가 서로 같음을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해. 이게 이제 평행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끝났네요. D1 내적 D2
2,1 마이너스 1,a 내적해서 0 나오면 수직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입니다. a는 2고요. 자, D1 벡터의 실수 k배 2k, k와 D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얘랑 평행이니까 D3 벡터죠. 자, D3 벡터 마이너스 2, b가 서로 같음을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면 너는 서로 평행이야. k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b도 마이너스 1 떨어지는 이런 값.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조금 이제 이 목이 잠긴 이제 밤 되니까 목이 잠기네.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르기 옵션이 어디 있었는 것 같은데 자르기 옵션이 없네요. 가죠 뭐. 자, 이 문제를 볼 건데요. 문제 보시면 지금 이 직선이 하나가 지나가요. 자, 3분의 x-2는 2분의 y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5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점 A에서 너한테 수선 내렸거든. 그 수선의 발 H라고 할래. 너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원래 문제였다면 얘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기울기 그리고 이 점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직선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이고 수선의 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지금같이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벡터의 세계에서 보자. 너는 곧 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2, 마이너스라는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방향성 자체가 3,2인 방향과 평행한 직선이어야 의미지만 사실상 매개 변수를 통해서 x, y가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너 이꼴 k라고 잠깐 하고요. x-2는 3k, 자, y 플러스 2는 2k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때 이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우리 잠시만 a, b라고 할게요. 자, 1번 a, b는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존재하므로 이 직선 x 좌표 a 대입한 a-2가 3k이면서 자, y좌표가 b, 이 직선에 y좌표에 b가 대입돼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b 플러스 1도 2k가 성립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는 너가 수직이다, 내적이 0이다 써먹고 싶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AH 내적 얘의 방향성이 어차피 D 벡터일 거니까요. 내적하면 0이 나와야 돼라는 얘기고, 얘는 빠르게 위치 벡터로 보내겠죠. OH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이제 분해하실 수 있고요. 내적 D 벡터 해서 0이 나온다가 수직 조건. 자, OH A, B고요. OA-2,5겠죠? 그럼 좌변 계산 결과는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5. 자, D 벡터에 나와 있습니다. 3,2. 내적해서 0 나오겠다가 수식 조건이네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 B가 수선에 발되겠죠? 그대로 계산 3A 플러스 6, 2B 마이너스 10 이꼴 0. A, B에 관한 관계식 두 개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아니, 그대로 양변 다시 3 나눠서 3분의 a-2는 2분의 b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직선 방정식 1차 함수 수준에서 푸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서술형이 아닌 이상. 맞아, 계산해보시면 2a-4는 3b 플러스 3이고 ab에 관한 관계식 두 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연립하면 이제 a, b가 나오고 그게 이 수선의 발에 점좌표가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 원당 정식은 거의 내적을 통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얘도. 자, 보시면 점 A 좌표가 2,4네요.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인데요.
AP 내적 BP 이꼬르 0. 야, A는 여기 있거든요, 지금. B는 여기 있고요. 근데 AP 벡터, BP 벡터 내적해서 0이고, P는 말 그대로 임의의 점 x, y잖아요. 그럼 말뜻만 놓고 봐도 P가 어디에 있어도 너랑 너는, 그죠? 수직이야, 이 얘기잖아요. P가 어디 있어도요, 그죠? P가 어디 있어도 너랑 너는 수직이야.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네가 지름이고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어떻게든 얘가 지름이니까 점 P는 어디 있어도 수직이야. AP랑 BP는. 결과적으로 얘가 지름의 양 끝이 되는 원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쉽죠. 근데 얘를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벡터의 세계에서 좀 정의를 해보자면 그대로 위치 벡터로 가는 거죠. 너는 사실 OP-OA 벡터, 위치 벡터 구내고요. 내적 OP-OB 벡터인데 네가 항상 영임을 만족하는 x, y의 자치를 찾아봐. 넌 성분적으로 x, y가 되는 것이고요. OA 벡터는 성분적으로 2, 4가 되는 거죠. 자, x-2, y,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OP 벡터는 역시 x, y가 되는 것이고요. OB 벡터는 성분적으로 마이너스 1, 0. 자, x 플러스 1, y가 되는 것이지요. 자, 두 개를 내적할 거니 곱해보시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y 곱하기 y 마이너스 4가 영임을 만족하는 x, y 관계, 그것이 지금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자취가 돼. 흔적이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y제곱 마이너스 4y가 0이고 누가 봐도 원방정식이네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정리된 거. 그죠? 반증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요거 다 푸세요. 요거 다 푸시고요. C까지 푸신 다음에 요거 C 스텝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랑 조금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수강하시면 바로 수강한 김에 그냥 바로 센 그리고 교과서 이어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하 벡터 사실 위치 벡터부터 그 벡터 전반에 대해서 좀 다시 하고 싶은데 당장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저랑 이제 수업 계속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한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또 보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내적이 아니라 이제 공간 도형, 공간 좌표가 이제 시험범위지만 지금 이제 남은 학교들은 벡터의 내적, 방사능고 마찬가지고 오음고 마찬가지고 벡터의 내적 들어가는 학교들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내적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개념책을 어딜 살펴보셔도 내적의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크게 필요 없고요.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벡터의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반직선 표기하는 이러한 내용에서 네가 A 벡터면 이 벡터의 개념은 힘의 크기, 즉 길이도 같고 방향성도 같이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수 체계랑은 분명히 달라요. 덧셈도 달랐고요. 뺄셈도 달랐습니다. 벡터에서는요. 자, 2 더하기 3은 5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그죠? 새로운 벡터가 돼. 그러니까 로그 같은 거예요, 일종의. 완전히 세계가 새롭죠.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세계에서 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벡터의 곱에 대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적은 나눗셈에 대한 이 대응 관계, 그죠? 라고 보시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고등 과정에선.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벡터의 곱에 대응되는 이러한 관계성이다. 곱을 계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요. 완전히 이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이 정의는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내용은 이게 답니다. 자, 평면상에서 이러한 벡터를 A 벡터라고 보시고요. 자, 이러한 벡터를 이제 B 벡터라고 보시고요. 자, 분명히 방향성 사이에 사이각이 존재해요. 물론 이제 일직선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때 우리 앞으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곱에 대응되는 그런 표기를 하실 거고요. 그 결과는 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자,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자,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이렇게까지
갈 거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방향 코사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어디에 좀 주목을 하시냐면요. A 벡터, B 벡터. 벡터의 세계에서 이 벡터의 개념은 실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2나 3, 루트 3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얘는 물론 뭐 개 중에는 길이가 5야 이런 실수값으로서 길이를 가질 수도 있지만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반드시 자 얘는 뭐예요? 벡터의 A 벡터의 크기만 따지겠다는 얘기죠. 절대값 씌워서 방향성 무시하시고요. 크기만을 따지겠다는 얘기니까 자 길이의 개념으로서 어떤 특정한 실수값일 것이고요. 코사인 세타도 역시 각도 세타는 실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자 코사인 세타 해버리면 실수 체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내적의 결과는 반드시 실수가 되겠다. 여기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아요. 자 얘를 좌표 평면상으로 좀 옮겨 보시고요. 자, 우리는 위치 벡터에서 분명히 이런 벡터를 A 벡터라고 했을 때 그 성분, 자,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A1, B1, 자, 이런 벡터를 종점을 이제 B라고 잡으시고요. A2, B2 하셔서 시점이 원점으로 바뀌고 종점이 다음과 같은 이런 벡터를 위치 벡터로서 충분히 A 벡터는 성분적으로 A1, B1이야. 자, B 벡터는 성분적으로 A2, B2야. 이런 표기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자, 동일한 이런 내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우리 성분적으로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것은요. 자, A1, B1으로 표기된 이런 벡터와 자, A2, B2 이렇게 성분적으로 표기된 두 개의 벡터의 곱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요. 자, 그 계산 방법은 같은 성분끼리 곱한 A1 곱하기 A2 획수 성분끼리의 곱이죠. 자, B1 곱하기 B2 이렇게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어디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요. 결과적으로 벡터의 내적은 그죠? 벡터의 내적은 일종의 항등식의 개념을 계속 사용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끌어오시면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분명히 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사이값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완전히 정의에 의해서 A 벡터의 크기 자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 이러한 내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자, 성분적으로 표기가 되었다면 A1, B1 내적 A2, B2로서 자 다시 한번 A1 곱하기 A2죠. 자, 플러스 B1 곱하기 B2로서 자, 너와 너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이런 항등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문제를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변변 코사인 세타만 남겨서 양변 예로 나눈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사실상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자, 개념 아까 얘기했던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 바로 적용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제 벡터의 실수배, 뭐 평행, 위치 벡터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어디 보자. 확대가 어딨나? 확대가 어딨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죠. 자, 조금 같이 살펴볼 문제는 자, 대표형으로서 자, 435번부터 볼 겁니다. 자, 다음 두 벡터 A, B 벡터가요. 이루는 사이각의 크기가 60도이고 A 벡터의 절대값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데요. 자,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A 벡터가 그냥 평면상에서 존재하고요. 자, B 벡터가 어딘지 모르게 있을 것 같아요. 너를 B 벡터라고 할래. 자, 이때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을 60도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자, 그 사실을 가지고 다음의 값이 36일 때 그럼 이 값을 계산하는 항등식을 만드시라는 얘기죠. 즉, 3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고요. 자, 그대로 전개하시는 거예요. 즉, 벡터의 내적은 곱에 대응된다라고 했었죠.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3, A 벡터 내적 A 벡터. 원론적으로 쓰면요. 자, 이렇게 가시면 3AB 이렇게까지 마저 가시면 마이너스 AB까지니까요. 플러스 2 A 벡터 내적 B 벡터 가실 것 같고요. 마저 이렇게까지 가시면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B 벡터. 자, 너의 값이 36이야.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A 벡터 내적 A 벡터는요. 앞으로 A 벡터의 절대값 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정의대로 가셔도요. 자, 이것을 A 벡터라고 봤고요. 다시 한번 동일한 벡터 A 벡터를 내적하겠다는 얘기는 정의대로 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다시 한번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이각은 0도란 얘기입니다. 자, 코사인 0 얼마인가요? 1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벡터의 제곱만 남겠다. 바로 정리되셨으면 암기하셔야죠. 자, 그럼 이 식의 정리는 3 A 벡터의 절대값 제곱이고요. 자, 2 A 벡터 내적 B 벡터 되겠죠? 마이너스 지금 이 식 정리는요. B 벡터의 제곱 될 거고요. 그것이 36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보시면 지금 이 A 벡터랑 B 벡터의 사이각의 크기만 나와 있고요. 자, A 벡터의 절대값 크기를 문제에서 얼마? 4라고 줬는데요. 자, B 벡터의 크기, 즉 이 반직선 길이죠. 얘를 모르니까 잠깐만 x라고 할게요. 자,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3 곱하기 A 벡터의 절대값이 4니까요. 제곱했을 때 16 될 거고요. 자, 여기 이 A 내적 B라고 살리셔야 돼요. 자, B 벡터의 크기 몰라서 X라고 잡았습니다. 제곱할 거고요. 자, 그것이 36이다. 자, 우린 여기에 초점 맞추셔서요. 2 곱하기 아니 2도 빼고요. A 내적 B만 좀 집중해 보실게요. 정의대로 보시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인데 자, 두 벡터의 사이각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까지 가시고요. 자, A 벡터의 크기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4라고 나와 있었고요. B 벡터의 크기 몰라서 X라고 잡았습니다. 자, 코사인 60도 얼마인가요? 2분의 1 이렇게까지 되시겠다. 즉 2X로 계산되는 A 내적 B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계산을 마저 해보시면 곱할까요? 48이죠. 자, 요 계산의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2x라고 얻었고요. 앞에 있는 2와 만나서 4x 계산되겠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꼴 36 되겠고요. 다 이항시켜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항 갈까요?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x-6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이 6과 마이너스 2일 텐데요. x 무엇이었나요? b벡터의 길이, 즉 절대값 b벡터임이었죠. 마이너스 2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6이라는 길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단정 넘어가 보죠. 438번 문제 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문제 좀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변 길이가 3짜리인 정삼각형이에요. 자, 변 BC 3등분하는 점 PQ죠.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자라는 얘기냐면요. AP 벡터 확인해 보실까요? 넣습니다. AQ 벡터 확인해 보실까요? 넣고요. 자, 변의 길이가 3등분 됐으니까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2고요. 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변의 길이가 3등분 된 것이지 각이 3등분 된 게 아니에요. 60도가 20도, 20도, 20도 나눠진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20도는 특수각도 아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에 대한 판정이 힘듭니다.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AP 벡터, AQ 벡터의 이 내적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도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자, 아니면 좌표화 시켜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은데요. 도형적으로 풀겠다라는 얘기는 일단 요 삼각형에 집중하셔서 자, 요 길이 하나를 구하시는 게 문제죠. 이 길이 어차피 같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요 사이각에 대한 사이각은 정확한 각도는 구하기 힘들지만 코사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사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자. 이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하시면 괜찮아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을 살짝
오려서 그려볼 겁니다. 자, 요렇게 생기겠죠, 그림이. 자, 그리고 여기가 점 A, 여기가 PQ 정도 될 거고요. 3등분점이니까 이 길이가 2인 건 맞아요? 이 각 몰라요. 세타 잡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이 하나를 X로 잡는 것인데요. 자, 점 A에서 이렇게 밑변에 수선 내리면 수직이 2등분 되는 것이죠. 애초에 2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요. 자, 이 길이는 얼마? 1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이가 관건인데요. 이 길이는 결과적으로 이 정삼각형 한변 길이 3짜리인 정삼각형이 높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길이가 2분의 3이고요. 60도니까 1대2대 루트 3이니까 사실상 이 길이는 2분의 3 루트 3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변 길이 피타고라스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x의 제곱은요 1의 제곱. 자, 여기 제곱해 보시면 4분의 9 곱하기 3 되나요? 자, 4분의 27 정도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4분의 31 정도 떨어질 것 같죠? 됐나요? 자, 그래서 x의 값 하나는 2분의 루트 31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길이 구한 겁니다. 2분의 루트 31이다. 이렇게까지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요건 필요 없어요. 사이값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인데요. 이건 당연히 수1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이 편하겠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선 내려서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코사인 법칙, 즉 여기 길이의 제곱이죠. 2의 여기다 쓸게요. 자,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2의 제곱은 여기 길이의 제곱인가요? 4분의 31. 자, 다시 한번 요 길이도 똑같으니까요. 자, 4분의 31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31 곱하기 2분의 루트 31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성립하는 식이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됐죠? 저를 지울게요. 자, 계산해 보시면 좌변 4고요. 우변은 2분의 31 마이너스 약분. 자, 2분의 31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항시켜서 2분의 31 코사인 세타는 자, 너 이항 되니까 2분의 8 빼요. 2분의 23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31분의 23 정도 떨어지나요? 됐네요. 자, 이때 AP 벡터 내적 AQ 벡터는 자, AP 벡터 절대값이고요. AQ 벡터 절대값이고요. 자, 두 개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방금 구해놨고요. 이런 계산 따라갈 겁니다. 자, AP 벡터의 절대값 이 길이 말했던 거니까요. 2분의 루트 31. 너의 길이도 어차피 똑같아요. 2분의 루트 31. 자, 그 사이값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31분의 23분의 났죠. 자, 31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 자, 내적의 결과 4분의 23 이렇게까지 구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정의 하나만 좀 충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평면 벡터의 성질인데 지금 그냥 단순한 연산하시오니까 여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나와 있고 너가 나와 있는데 자, 사이값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런 항등식의 관계만 주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너 양변 제곱해요. 이 관계식을 뽑자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벡터의 좌변 제곱은 우변 3이고요. 그대로 제곱해 보시면 A 벡터의 절대값 제곱 플러스 B 벡터의 절대값 제곱 마이너스 2. 자, 얼마 됩니까? A 내적 B 이렇게까지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쉽다니까요. 우변 제곱했던 건 3이고요. 자, 문제에서 A의 절대값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해봤자 1이고요. 너는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내적 B. 자, 5가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2. 즉, 이 주어진 관계식을 양변 제곱하는 과정만 가지고도요, 우리 어쨌든 A 벡터, B 벡터 전혀 모르지만 그 두 개의 내적의 결과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 계산을 마저 완료하시면 전개죠.
A 내적 A는 그냥 절대값 A 제곱이다. 방금 아까 얘기했었고요. 자, 플러스 2AB 마이너스 AB니까 플러스 A 내적 B. 자, 가능하고요. 이렇게까지 맞아.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2. 자, B 벡터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까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대로 계산입니다. 자, A 값 1이었고요. 제곱해도 1입니다. 자, A 내적 B는 1이라고 찾아냈고요. 자, B의 제곱 4가 되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4까지요. 자,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계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대표 유형 이제 433번으로 볼 건데요. 역시 계산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엔 성분적으로 접근하시오 이런 얘기죠. 자, 보시면요. 성분적으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하시오가 되기 때문에요. 자, 같은 성분끼리 더하시면 1이고요. 자, 같은 성분끼리 더하시면 3. 요것이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요. 자, A 마이너스 B는 같은 성분끼리 뺍니다. 2, 같은 성분끼리 빼니까 1.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적이라는 것은 물론 계산, 연산에 있어서는 곱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이 목적 자체는 방향성 따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각도에 대한 탐구, 이것이 이제 내적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에 감이 잡히죠. 자, 얘네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만들어져서 A 플러스 B 벡터라는 새로운 벡터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얘네 두 개를 빼서 새로운 벡터 A 마이너스 B 벡터가 만들어질 건데 야, 너네 두 개 사이값 이거 얼마야? 이거 찾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내적을 이용한다면 코사인 세타 값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대로 한번 내적해 볼게요. 즉 A 플러스 B 벡터 내적 A 마이너스 B 벡터는 절대값 A 플러스 B 벡터 절대값 A 마이너스 B 벡터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사이값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이러한 항등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A 플러스 B 벡터는 성분적으로 우리가 1,3이라는 위치 벡터의 성분 얻을 수 있었고요. 내적 A 마이너스 B 벡터는 2,1이라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A 플러스 B 벡터의 절대값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점이 1,3일 때 네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A 플러스 B 벡터를 의미하는 그 벡터의 종점이었잖아요. 그럼 너의 절대값 씌우겠다는 얘기는 이 벡터의 크기, 즉 길이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얼마입니까? 루트 10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 벡터는 자, 2,1을 종점으로 갖는 새로운 벡터고 너의 절대값 씌우겠다는 얘기는 너의 길이 알아달라는 얘기니까 너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까지고요. 자, 그대로 정의에 의해서 2 플러스 3으로 계산되고요. 자, 계산해 보시면 5루트인가요? 코사인 세타를 얻을 수 있죠. 5약분이네요. 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이고 그것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은 45도밖에 없겠죠.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연산에 관한 문제가 펼쳐집니다. 선생님 밥도 못 먹어서 배달시켰거든. 지금 학원이야. 야, 맨날 그 수투 강의 선생님 얼굴 나오는 거 찍다가 선생님 얼굴 안 보이니까 좋지. 갑자기 왜 이걸로 해요? 오늘따라 선생님 너무 못생겼더라고.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좀 문제 더 접근을 해볼게요. 이제 정의는 끝났어요.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 문제로 좀 살펴볼게요. A 벡터, B 벡터, A 플러스 B 벡터에 절대값 크기만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 한번 구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 나오면 일단 제곱하고 보는 거예요. A 벡터의 제곱, B 벡터의 제곱, 플러스 2A 내적 B. 우변 제곱이니까 10이고요. 자, 그러니까 A 벡터의 길이, 루트 2, 제곱하니까 2 되겠고요. 자, B 벡터의 길이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2A 내적 B 이꼴 10이다.
자, 6 넘어가서 2항 되면 자, 우변에 4만 남네요. 자, 그래서 일단 A 내적 B. 물론 A 벡터, B 벡터 다 시점 어디고 종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내적 B가 그죠? 2다라는 결론은 이거 하나 양변 제곱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구해놓은 A 내적 B라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그러니까 A 벡터 이렇게 있을 것이고 B 벡터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죠? 사이각 세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 A 내적 B는 A 절대값, B 절대값, 코사인 세타 이렇게까지였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식을 양변 제곱하는 관계성에 의해서 A 내적 B의 값은 2라는 항등식의 값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A 벡터의 절대값은 루트 2라고 나와 있었고요. B 벡터는 2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양변 약분해버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이거 만족하는 이 예각 세타는 45도다.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직 조건이라고 해봤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 그죠? 요만큼을 B 벡터, 요만큼을 A 벡터 칠까? 그럼 A 내적 B 역시 정의대로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코사인 90도. 이게 내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길이 전혀 관계없죠. 코사인 90도 무조건 0입니다. 즉 수직이라는 얘기는 어떤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이 90도라는 얘기는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무조건 길이에 관계없이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자, 벡터 3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P 벡터 내적 Q 벡터 수직이에요? 무조건 0이에요. 그런데 P 벡터 내적 Q 벡터는 성분적으로 3,A-2 내적 B,2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자, 3B 플러스 2A-4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딱 봐도 연립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2A 플러스 3B가 4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Q 벡터와 R 벡터가 서로 평행이다. 평행 조건은 이미 위치 벡터에서 했었죠? 자, Q 벡터와 R 벡터가 서로 평행이라는 얘기는 지금 R이 둘 다 결정된 값이니까 자, 둘 중에 하나 쉬워 보이는 쪽에 실수 K를 곱했을 때 너네 두 개가 서로 같음을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면 그죠? 두 개 벡터는 평행이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Q 벡터고 자, 이게 R 벡터면 실수 K를 곱해서 너의 길이를 늘리고 줄여서 그죠? 너랑 정확히 일치하는 벡터가 됐을 때 그죠? 그럼 애초에 방향성이 같아야지 가능한 얘기지. 애초에 방향성이 달라진다면 너의 길이는 실수 K배를 통해서 맞춰줄 수는 있으나 같은 벡터가 될 리가 없다고요. 그죠? 결과적으로 두 개의 벡터가 평행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벡터에서 실수 K를 곱하면서 너의 길이를 늘리고 혹은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너네 두 개의 벡터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음을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K 값이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실수 K를 자 Q 벡터에 곱한 자 BK 그죠? 컴마 2라는 이게 지금 K 곱하기 Q 벡터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R 벡터는 그대로 4,6인데 너네 두 개가 서로 같음을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P, Q, Q, R 그죠? 그런데 제가 실수했네요. K 곱하기 Q 벡터 했는데 Q 벡터의 B에만 K를 곱했네요. 2에도 K를 곱하셔야죠.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같음을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할 거야. K가 3이면 되겠네요. K가 3이면 여기 3B가 되겠고요. 그게 곧 4여야 되니까 자 B의 값은 3분의 4가 되는 것이고요. 자 B의 값이 3분의 4니까요. 자연스럽게 A도 같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449번 가지고 조금 연습해 볼까요? 449번 같은 경우를 문제를 보시면 자 어때요? 다음과 같은 평행사 변형에서 자, 이 길이 나와 있고요. 자, 이 길이 나와 있고요. 사이각 안 나와 있네요. 세트할게요. 자, 이랬을 때 OA 내적 OB 살펴보시면 너를 내적하겠다 식으로 써보시면 OA 벡터의 절대값
자, OB 벡터의 절대값, 사이가 몰라서 세타 잡았으니까 코사인 세타에서 15가 되겠다. 자, 어쨌든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 자, 2분의 1 되겠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중학교 때로 넘어가죠. 이 사각형의 넓이 AOCB 이렇게 자르셔서요. 이 삼각형 두 개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5, 6,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것이 두 개가 있네 이런 얘기인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세타, 이미 그 특수각이긴 하지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어야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니까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경우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라면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대로 사인 세타의 값에 대입해 보시면 자, 넓이도 어렵지 않게 그려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지금 요 문제로 한번 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A 벡터랑 B 벡터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수직이 되지 않도록 이런 얘기는 A 벡터 내적 B 벡터가 절대 0이 아니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A 벡터랑 B 벡터 내적했을 때 0 나오겠다는 얘기가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 놓고 보면은 그대로 이 성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A 벡터의 성분이 얼마인가요? 지금 보시면 A 벡터의 성분이 자, t의 제곱, 1 마이너스 2t였고요. 자, b의 성분이, 벡터의 성분이요. 2t 플러스 k,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이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내적의 결과가 절대 0이 아니고 싶어. 이 다음부터는 왠지 느낌이 방정식, 그죠? 부등식 이런 느낌 아닌가요? 어쨌든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 아니라면 넌 수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대로 내적해 보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미분도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2t의 3승 마이너스 2t의 3승 없어질 것 같죠. 어쨌든 내적해 보시면 자, t의 제곱 2t 플러스 k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2t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인데요. 이 두 개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어쨌든 0이 아니고 싶어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전개해 보시면요. 2t의 3승 플러스 kt의 제곱 자, 마저 전개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2k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꼴 0이 아니고 싶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t의 3승 없앨 거 없앨게요. 자, t에 관한 2승 여기까지 보시면 3k 플러스 1t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 세 가지 동류항이. 자, 나머지 보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t로 정리가 반영해질 것 같고요. 자, 상수값 1인데요. 네가 0이 아니다. 임을 만족하고 싶어요. 그죠? 일단 네가 0이려면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간다면 얼마 됩니까? 항상 네가 0일 때도 따져야 되니까요. k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니까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5t 플러스 1인데 네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만족 수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k가 만약에 3분의 1이면 너는 확실히 0인데 너는 확실히 마이너스 3분의 5고 네가 0이 아니고 싶어. 마이너스 3분의 5t가 1이 아니고 싶어. t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아니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아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모든 실수에서 네가 0이 아니고 싶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일단 너가 0이 아닌 상태에서 그죠? 그럼 이제 네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t가 는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든 혹은 아래로 볼록이든 이런 얘기인데 x축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나간다면 네가 0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지나간다면 네가 0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너의 판별식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3k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곱하니까 그죠? 네가 0보다 작아서 실근을 갖지 않고 싶어를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자는 얘기예요. 그죠? 이 하수점 무슨 얘기인지